안녕하십니까, 고영학 강사 최창입니다. 자, 오늘은 현대소설 11강 한번 해볼 건데요. 최일남의 아주 느린 시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 최일남 소설은 지금까지 2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 말고요. 2008학년도 수능에 흐르는 북이라고 요 소설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소설이 2016학년도 6월 평가원에 한 번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흐르는 북이 가장 대표적인 작품인데, 오늘 보시게 될 여기는 이 작품 아주 느린 시간은 이게 구성이 옴니버스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은 제가 이 소설 들어가기 전에 이 소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오늘은 이 소설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소설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옴니버스식 구성, 다시 말하면 여러 개의 이제 에피소드가 같이 들어 있는데 옴니버스식 구성이야. 여러 편이 들어가 있는데 크게 4개의 이야기가 들어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민 선생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이 민 선생이 장례식장을 가는 길에 이제 아내와 장례식을 가거든. 이 장례식장을 가는 길에 아내와 장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제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들어 있어요. 별거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읽게 될 부분인데, 김 선생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 선생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기는 이 두 사람이 뭐냐면 서로 과거에 있었던 실수, 특히 이제 정 선생의 형과 관련된 형과 관련된 과거가 있어. 그 과거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관련된 과거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서로 지금 하게 된 실수들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자, 요게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실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누가 나오냐? 박 선생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여기는 이 박 선생은, 이게 친구의 부탁으로 누굴 만나냐면, 우연히 은정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첫사랑이야. 여기는 이 첫사랑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이 첫사랑이 만나서 이제 첫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거 있잖아. 막연한 어떤 뭐라 해야 되지? 환상? 근데 결국에 여기서 뭐 하게 되냐면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크게 실망합니다. 진짜 오래간만에 만나는데 만나서 하니까 돈 빌려줘 이런 얘기니까 실망하게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야기는 홍 선생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여기는 이 홍 선생은 현재를 즐기는 삶이란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즐기는 삶에 대해서 독백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이 소설은 이제 여기 나온 주인공들이 대부분 다 노인들이야. 즉 자신의 어떤 삶과 혹은 죽음에 대한 노인들의 어떤 인식, 노인들의 다양한 인식을 보여줘요. 다양한 인식을 보여준다는 게 이 소설의 큰 줄거리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 제목, 이제 나중에 끝에 다시 하겠지만, 이 아주 느린 시간은 결국에 노인들의 성찰의 삶, 이런 걸 의미하는 시간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소설을 읽으시면 좋겠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다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 두 번째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소설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다시 만난 게 얼마나 되지? 자, 이거 누가 한 얘기냐면 김 선생님이 한 얘기야. 이때 대답은 정 선생님 봤거든? 이랬죠? 기십년은 조이 될 것에. 자, 기십년은 조이 될 거란 얘기는 뭐냐면, 만난 지 오래되었다. 우리 이제 알게 된 지 오래되었다. 오래된 거야. 그리 길어. 이따금 상면하지 않았나? 노상에서 스치기도 하고. 그게 한 동네에서 함께 살게 된 것과 같은가? 앞으로는 줄곧 이웃으로 지낼 텐데.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될 건데, 심지어 이제 한 동네에 함께 살게 된 거야 지금. 해서 말인데, 나 자네에게 당산호 이사 온 걸 안 날부터 솔직히 심사가 편치 않아. 자, 여기서 이렇게 이사 와서 한 동네에 살기 시작하게 되면서 솔직히 심사가 편치 않게 되었대. 왜냐하면 김 선생은 이 정 선생에게 마음의 빚이 있어요. 마음의
빚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또 왜? 몰라서 묻나? 무얼 말인가? 시침대기는 시침대다니 이 사람이 마른 날에 벼락 맞기도 유분수지 나 때문에 마음이 안 좋다니 덮어놓고 윽박지르면 단가 이러자고 불러냈나? 하고 이제 화를 내. 그런데 말꼬리를 모나게 비트는 정 선생도 언뜻 짚히는 데가 있는 눈치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야. 모르는 게 아닌데 지금 이건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서 계속 그런 거지, 그지? 딴 얘기로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이유를 알고 있어. 여기서 내가 이렇게 심사가 불편한 이유를 알고 있다고. 그러나 내색하지 않았다. 그게 아닐세. 내 구변이 서툴러 그런가 보네. 구변이란 건 이제 말솜씨야. 다름 아닌 자네 형님 사건. 바로 그 사건을 꺼낸다는 것이 초장부터 꼬였구만. 아, 그거. 내 힘든 기분 이제 알겠는가? 자, 여기서 그거 하는 거 보니까 여기는 지금 이 정 선생한테는 이게 큰일이 아니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랬더니 내 힘든 기분 이제서 알겠는가? 그래서 여기서 힘든 기분이란 건 왜 그러냐면 죄책감 때문입니다. 알겠죠? 죄책감 때문에. 자, 그랬더니 알고 자시고 할 것도 없잖나. 언제적 얘기라고. 그걸 가지고 이 친구는 내내 소가리를 했는가. 멀리 귀양 보냈다가 나를 보자마자 새삼스럽게 가위 눌렸던가. 자, 지금 여기는 요 문장은 생각해봐. 누구 심정이겠어? 그렇지, 정 선생의 심정이겠죠. 즉 서술자가, 이 글 쓴 서술자가 누구를, 지금 이 말을 들은 정 선생을 초점 화자로 하여 정 선생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전쟁 전야였다. 전쟁 전야한 건 6.25 전쟁 얘기하는 거야. 좌우익으로 갈린 고향 청년들끼리 후딱하면 몽둥이 쌈질을 벌이던 무렵이었다. 자, 지금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 좌우익의 대립, 시대상 반영한 겁니다. 시대상 반영. 당시 시대상은 좌익과 우익의 극심한 대립의 상황이 있었어요. 이렇게 싸우고 있었다고. 김 선생 네는 중학교 뒷문길을 살았는데 그날 밤 심한 설사병에 시달리던 중1짜리 김소년이, 이때 김소년이 누구냐? 바로 앞에 나왔던 그 김 선생이야. 우연히 목격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건 뭐냐면 김 선생의 어릴 적 기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세 차례나 밀어냈는데도 여전히 묵직한 아랫배를 쓸며 뒷간을 들락거리다가 학교 안 공기가 어쩐지 수상하다고 느꼈다. 대충 일을 마치고 대문 밖으로 나섰다. 엉성한 측백나무 울타리를 뚫고 불빛이 새나오는 숙지실 쪽으로 가만 가다가 안을 기울거렸다. 몇몇 선생님을 포함한 대여섯 청년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폭넓은 두루마리에 붓글씨를 쓰고 등사판을 미는 등 어수선했다. 자, 이게 지금 뭐하고 있냐면 우연히 좌익 활동을 하는 모습을 목격한 거예요. 우연히 목격하게 된 거야. 집으로 돌아온 그는 때마침 아버지와 함께 대작하고 있던 작은 아버지에게 자랑삼아 일러 바쳤다. 농지 개혁 이후 지가 증권으로 살림을 꾸려가던 두 분들은 나쁜 놈들 하면서 즉각 경찰에 알렸고. 자, 여기서 나쁜 놈들이라고 한 건, 이게 지가 증권이 뭐냐면 이게 지금 이승만 정권 때 이제 땅을 이제 그 유상으로 다 뺏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가지고 있는 땅들 다 빼앗아 몰수해 갔다. 근데 그때 이제 유상으로 몰수해 가는 바람에 이게 유상으로 몰수해 갔어요. 이게 시대상 반영하는 건데, 나쁜 놈들이란 건 지금 여기서 좌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어. 왜 부정적인 인식이 있냐 하면 얘네는 무상몰수거든. 다 그냥 공짜로 다 빼앗아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안 좋아. 그래서 지금 요거 때문에 경찰에 곧바로 뭐해서 숙직실을 덮쳤어요. 그 속에 정 선생의 형이 끼어 있던 거다. 조직의 일원이 아니라는 건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는 이 정 선생의 형이 여기 껴 있었고,
조직의 일원이 아니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지만 이미 소용이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지금 정 선생은 정 선생의 형의 억울한 처벌이 있었던 거야. 이해됐죠? 공교롭게도 그날 밤 숙제였는데다가 나흘 후엔 전쟁이 터졌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 어찌어찌 목숨을 건진 것마도 요행이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목숨은 건졌는데 하나 오래 가지 못했다. 이미 결단난 몸, 여기서 결단난 몸이란 건 고문을 당한 거예요. 고문을 당해서 그래. 피난터에 옮겨다니다 전쟁이 끝나기 전에 병사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했듯이 설사뼈만 이어했대도 치과만 안 갔어도 따위 부질없는 후회에 앞서 제보자에 대한 소문이 마구 퍼졌다. 여기서 제보자에 대한 소문이 마구 퍼졌다는 것은 결국 김 선생이 제보자라는 사실이 제보자라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 뭐였냐면 잘 봐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있었던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했죠. 요약적으로 제시했고 이것이 김 선생의 죄책감의 원인이야. 죄책감의 원인. 자기가 얘기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내 원망 많이 했을 거네. 다시 이제 현재로 돌아온 거야. 현재로 돌아왔어. 사람들의 작은 몸뚱아리는 왜 그리 비밀이 많을꼬. 정생은 딴전을 피웠다. 어안이 벙벙하여 대꾸조차 못한 김 선생. 자, 어안이 벙벙하여 대꾸조차 못했던 건 왜냐면 이게 내가 원했던 답이 아니야. 예상 밖의 답이야. 예상 밖의 답에 놀란 거예요. 눈이 깜빡깜빡 진이를 묻는다. 안 그래? 저마다 간직하고 있는 비밀이 얼마나 많은가. 그야 점점점. 혼자 끼고 살다가 무덤까지 갖고 가면 다행이지만 말이네. 그러니까 지금 뭐 자기를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그랬었는데 그러질 않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놀라운 거지. 그 비밀이라는 게 대개는 실수에서 비롯된 부끄러움과 관련이 있지. 누군가가 그 비밀을 알고 있으면 죽이고 싶을 거야. 김 선생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입에 가벼운 경련이 인 듯하다. 자,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자, 인물의 외양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외양 묘사를 통해서 심리를 제시하고 있어. 놀래서 지금. 자, 나 지금 농담을 하고 있으니 너무 놀라지 말게. 표정은 정색인데 입으로는 농담한다고 하면 누가 믿어? 그래? 내 얼굴이 정색한 얼굴이라고? 말장난 그만두게. 내 진답에 대답할 차례야. 자, 이게 지금 정 선생이 한 거고 요 김 선생의 대답이야. 그래서 내 진담에 대답할 차례야.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사과에 다시 쓸게요. 자신의 사과에 대답을 원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그 전에 내 말 더 듣게. 계속 힘들게 만드는구만. 누구는 힘 안 드는 줄 아나. 나에게 말일세. 세월에 더불어 차차 지워지기는커녕 갈수록 덩치가 커진 수치심이랄까 회한이 몇 가지 있네. 아니야. 그것이 새끼를 치는 바람에 생긴 소소한 것들까지 합치면 수도 없다고. 자,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던진 건 뭐냐면 너나 나나 같다. 나도 이런 회한이 몇 가지 있다. 즉 김 선생과 동일한 처지임을 강조하는 거야. 자, 왜 그런 동일한 처지를 강조하는지 한번 봐봐. 여기서 지금 봐. 불시에 엄습하여 잠을 설치기 일수라네. 그렇다고 누가 다그치는 것도 아는 것도 아니야. 서서 지랄하는 거지. 자네도 알잖나. 내가 고등학교 졸업장 위주의 삼류대학으로 들어간 것 뿐인가. 자, 이게 첫 번째. 나는 자기 살림도 말이 아닌 친구 하나가 뭘 가족 몰래 빌려준 돈까지 떼어 먹었다네. 자, 이거 두 번째. 지금 요게 뭐냐면 자기에게도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는 거야. 자기도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도 과거가 있는 것처럼 나도 과거가 있다, 이런 게. 그가 일찍 죽었거든. 당연히 유가족을 찾아 저간의 사정을 고백하고 돈을 빌려 갚았으면 좀 좋아. 차일피일 미루다가 아주 기회를 놓치고 인생 제대 말년에 2중 3중의 뉘우침을 겹겹이 안고 살아.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자기도
아주 기회를 놓치고 인생 제대 말년에 이중삼의 뉘우침을 안고 산다는 건 결국에 자기도 후회와 뉘우침이 크다. 후회와 뉘우침, 자책감 이런 게 크다고. 그러기로 들면 누군들 마음이 편할까? 속이 편하고 불편하고를 떠나 연만한 자는 내남 없이 그만한 자충수와 싸우는 것 같네. 이때 연만하다는 건 나이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다 처지가 비슷하다 이거예요. 지나치게 소극적인 네거티브 발상이야. 일은 업적은 업적고 크고 작건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 기를 써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자식을 기르는 일이 얼마나 복잡하고 보람찬 사업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자신의 잘못에만 잘못에 너무 뭐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어떻게 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권유죠. 근데 이게 사실상 지금 이게 김씨가 이야기한 건데, 김쌤이 얘기한 건데, 이게 결국 정쌤이 김쌤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끄집어낸 거 아닐까? 우리가 지금 문제 삼는 건 그런 상식이 아니잖아. 내 말이 그것 아닌가? 사람 폭포하기 왜 딴청을 부리나?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스스로 터뜨린 거는 말일세. 화해를 청하는 마당인가? 화해든 적대든 끝내고 싶어. 자기는 끝내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또 자기 얘기로 넘어갔어.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거예요. 벗어나고 싶음. 이왕이면 좋은 것이 좋겠지만 아니란 듯 펼 수 있나? 이 나이의 변명은 구질구질해. 오직 분명히 해두고 싶을 따름이야. 자네가 눈에 띄지 않을 테니 나 역시 그렁저렁 잊고 살았네. 한데 사단의 한 당사자가 눈앞에 이어서 사단의 한 당사자인 건 결국 정 선생 얘기하는 거예요. 눈앞에 어른거리면서 그 질곡을 다시 나를 묻는 거야. 서울에서 만났다면 또 몰라. 좁은 하늘 아래 매일같이 호반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좁은 하늘 안에 매일같이 호반다는 사실이 말을 바꾸면 거리감이 단축이 빚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동네에 살기 때문에, 같은 동네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동네에 살기 때문에 죄책감이 심하다는 거예요. 죄책감이 심하다. 자, 그랬더니 잠깐 정 선생이 느닷없이 김 선생의 입을 막았다. 왜 그러나? 그만해 두게.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인가? 이대로 그냥 지내게. 무슨 뜻이야? 자, 꼭 언지를 받아내고 악수로 약속을 굳히지 말고, 나는 형님이 아니니까. 나는 형님이 아니야. 강화 사절대표로 위임장을 갖고 나온 그런 것이 아니니까. 이 말은 사과해야 될 것은 내가 아니다. 즉 본인은 사과를 받을 당사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당사자가 아니야. 그리고 나는 느낀다네. 모든 걸 털고 해결하고 세상을 뜬다는 생각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고 사치스럽다고. 자, 모든 걸 털고 해결하고 세상을 뜬다는 생각 자체가 무의미하고 사치스럽다는 걸 안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지금 죄책감을 덜어내고 싶어서 네가 내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결국 그러한 사과나 화해는, 사과와 화해로 과거의 상처가 사라지지 않아요. 이런 뜻이야. 아니 주제 넘어. 죽는 날까지 사람인 것이 사람 노릇인데 완전 종결 어디 있어? 가당치 않은 허영이지. 이 말은 결국 우리는 평생 지난 삶에 대한 반성과 뉘우침으로 살아가야 된다. 뉘우침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거예요. 살아가야 해. 알듯 모르듯한 말이구먼. 나도 내 마음을 몰라 헤맬 때가 많아. 긴장이 풀리면 건강에 해롭다는 생각을 그 다음에 한다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 이러한 책임의식이 더 긴장하며 살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 건강해진다고. 혹 때렸다 혹 붙이러 가는 격인가? 떼었다 붙였다 하다가 하는 거지.
인생은 고해라고 했건을 너무 깨끗한 얼굴로 가봐. 염라대왕한테 혼나기가 쉽지. 내 이놈, 너는 낙해에서만 놀다 왔구나. 이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과거에 대한 뉘우침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내용 정리하면 첫 번째, 이 소설은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서 사건이 전개되고 있어요. 전개되고 있던 거 하나. 그다음 두 번째, 중간에 과거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요약적으로 제시해서 사건의 전말을 알게 해줍니다. 사건 전말을 알게 해줘요. 됐죠? 그래서 이제 요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더, 여기서 이제 아주 느린 시간이란 건 결국 은퇴한 노인들의 삶인데, 은퇴한 노인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때 이것은 결국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늙어서 그냥 후회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게 이 소설의 내용은 이런 거지. 지금 이 부분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늙은이의 삶이다,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A의 서사적 기능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걸 찾으래. 그러면 여기에 A의 서사적인 기능이란 것은 아무도 과거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사건의 맥락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2번에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정답 갈게요. 바로 2번입니다. 니은은, 자, 여기서 이제 니은이란 것은 맨 앞 페이지에 있었지요. 맨 앞 페이지의 니은은 결국에 내 힘든 기분을 이제서 알겠는가 그랬는데, 상대방의 재촉으로 인해, 상대방은 재촉한 적 없지, 화제를 털는 데 대한 부담감은 많은데 상대방이 재촉한 적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어. 자, 3번 가보겠습니다. 3번은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이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정답 4번이죠. 벅차고 보람 있는 사업은 김 선생이 자신의 삶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며 견 선생과 대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그지? 그래서 이 보람이라는 사는 것은 결국에 젊은 시절에 이룩한 어떤 업적,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소설은 다른 부분들도 나올 수는 있죠.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도 뭐 구해서 굳이 읽어볼 것까지는 없지만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도 기억 좀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결국 전 선생님이 여기서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인생은 원래 후회하며 사는 것이다. 너무 그걸 가지고 인위적으로 끊으려고 하지 마라.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